또 다시 불교로 돌아올 때까지 그 사이 구간들을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탁 구분된다기보다는 조금 사이사이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해초 스님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같이 한번 가보시죠. 했었을 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데는 이제 범인국이라고 이제 원문에 한자로는 그렇게 써 있는데 밤이 아니죠. 예. 물론 이제 현지 발음하고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건 뭐 팁이라면 팁인데요. 그 한자어에서 들어온 용어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중세 이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근세? 예. 몽골 이후에 들어온 이제 한자어들 보면요. 거기는 현지 지명하고 현지 지명 거기 그 외국에 있는 지명들이 지금 중국어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읽으면 현지 발음하고 너무 다른데 중국어로 읽으면 비슷한 게 꽤 많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 있잖아요. 이런 시대, 뭐 천년 전 이럴 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발음으로 읽는 게 지금 중국 발음보다 더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예. 뭐 TV라면 TV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중국 발음을 우리나 일본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한자를 읽을 때. 근데 이제 중국은 계속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잖아요. 특히 뭐 몽골이라든지 이제 만주는 침입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 언어의 발음이 자꾸 특히 얼화보로 흐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발음이 더 비슷한 게 많고.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후지엔성이라든지 그 광둥 같은 그 남해안 쪽, 특히 이제 후지엔성 그쪽에 민어라 그러죠. 그쪽의 언어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 발음하고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한자를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바미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바미안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지금에.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것보다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 지역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고 이란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예, 그 동네인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하면 그냥 이슬람 그 자체잖아요. 탈레반 말 그대로 탈레반 예, 그죠? 뭐 불교 같은 건 아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동네 같은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제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이 그 들어가기 전에 있던 그 바미안에 있던 사진이에요. 뒤에 사진을 그럼 땡겨서 볼까요? 예, 예. 보면은 아프간 전 세계로 옛날에 타전된 것 중에 탈레반이 집권을 한 다음에 우리 땅에 있는 그 이교도의 그, 뭐라 신상들을 없애겠다면서 대포로 부숴버린 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었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 탈레반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불교도 신상에 앞에서 그걸 부수지 않고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메카 방향을 보고 기도를 한다 그랬죠, 무슬림들은. 이제 다행히 메카 방향이 이제 불상보다 이쪽에 예, 그죠? 예, 옆쪽에 있죠. 근데 만약에 메카가 불상 방향에 있었으면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뒤쪽에 있거나. 근데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묘한 사진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탈레반이 집권을 하기 전까지 여기는 불상들이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이 불상들에 기도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 있었댔잖아요. 그러면은 불교 교세가 엄청났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열심히 불교를 믿고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그죠? 요새도 항상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모스크다, 교회다, 뭐 절이다, 아니면은 불교 뭐 석상이다, 주석상이다, 이러면은 최근에 순위가 계속 바뀌거든요. 왜냐면 지금 돈 많고 기술 좋잖아요. 쉽게 쉽게 올리면 돼요.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 세팅은 잘 안 바뀌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국력을 다 때려 부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때 이런 불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초스님이 갔을 때도 어땠었냐 하면은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 귀속되지 않았고 군사가 많기 때문에 내침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초스님도 갔을 때도 왕과 수령과 백성 서로 종교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인도는 얼마 전까지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도부는 무슬림들이 많았고 민중들이 힌두교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최근 한 50년 사이에서 불교도가 또 많아지고 기독교들도 꽤 많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다 불교를 했었고 절도 많고 승려도 많고 근데 대승의 법과 소승의 법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지 않고요. 그때는 그죠? 지금은 이제 동아시아부터 베트남까지 다 대승이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밑으로부터 해서 저기 스리랑카 쪽은 다 소승이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양과 말이 있고 엄청 춥다. 지금도 엄청 춥죠. 네. 옛날에 이제 소련 사람들이 아프간 전쟁했을 때 엄청 죽었거든요. 소련 사람들 싸움 잘할 것 같잖아요. 추울 때. 근데 추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다 논밭에서 불 파고 숨어 있는데 아프간 사람들 맨발에 막 장화 신고 와가지고 다 쏴 죽여버리고 술탄 터뜨리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이제 해초 스님이 이제 불교로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만 제대로 되고 있는 동네의 끄트머리고요. 아프가니스탄까지죠. 이 다음부터는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쪽으로 20일을 더 가면은 토카리스탄, 예, 토하라라는 지명은 아주 오래된 지명이 그리스도가 넘어왔을 때도 있었던 지명인데요. 그때는 이제 왕이 사는 곳이 이제 발흐죠.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식 군사, 대식은 뭐냐면 아랍이거든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와가지고 왕은 어쩔 수 없이 바닥샨 산 쪽이죠. 중국으로 가는 그쪽으로 이제 가서 살고 있다. 그래서 왕이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이 땅은 이제 아랍인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있는 그 국왕 그리고 지방관 그리고 백성들이 여전히 이제 불교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대승이 아니라 소승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오신채 우리나라만 먹는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것도 계보를 따라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이제 왜 돈은 뭐겠습니까? 불법 불교 이외의 법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죠. 근데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는다. 비록 이제 대식 군사들의 영향하에 있지만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예, 여기도 엄청 산 많고 엄청 춥고 그런 데죠. 예, 했던 데고요. 참고로 이 당시에 이제 무슬림들이 들어왔던 곳이 이 땅이거든요. 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 땅 크죠. 그죠? 이 일대에서는 뭐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왼쪽에 이 초록색 있잖아요. 이 초록색이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이고요. 이 분홍색은 이제 프랑크 왕국 했던 그 서유럽.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고요. 게르만의 대이동이라고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기억이 날 건데, 게르만의 대이동 이후 로마가 서쪽에는 망해버렸죠. 망하고 난 다음에 좀 약한 나라, 그리고 이쪽에 이제 초록색은 좀 강한 나라, 동로마, 나중에 비잔틴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근데 이 보라색 보면은 이 나라가 우마야 제국이라 해서 661년부터 750년까지 약 90년간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지배했었거든요. 이 뒤로는 이제 이슬람 세계가 하나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는 제일 큰 나라였어요. 예. 땅덩어리를 보면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먹었죠? 예, 프랑스 일부 살짝 들어가거든요. 밑에 보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대서양이잖아요. 여기서 건너간 미국이죠. 그죠? 대서양까지 갔죠. 모로코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다 먹고요. 아라비아 반도. 옆에 보면 인더스강 보이나요? 네, 인더스강이 여기 보이죠? 인더스강이란 뭔 말이겠습니까? 그죠? 지금의 이제 파키스탄 지역이죠. 예. 요 위쪽으로는 약간 인도도 먹어요. 살짝 인도도 먹고, 사마르칸드하고 나오는 게 중앙아시아죠.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위에 지방들, 중앙아시아 지방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러시아 지역이죠. 예. 코카서스 산국을 넘어가서 이제 지금 러시아에 있는 지역까지 이 넓은 땅을 먹다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영향을 다 받았죠. 근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다 막 이슬람화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제가 저희 지난 학기에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무슬림들은 특히 이 왕조까지 750년까지는 무슬림들은 이제 그 비무슬림들을 개종을 권하지도 않았고요. 이제 칼들이 대고 협박해서 뭐 개종해라고 소리도 안 했고요. 반대로 개종을 잘 안 시키고 좀 더디게 하고 심지어 뭐 그랬었기 때문에, 그죠? 예, 이래서 이제 오히려 뭐 다른 종교에서 왔었으면 종교가 더 바뀌었을지언정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초스님이 이제 벌써 20날 갔잖아요. 20날 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서쪽으로 한 달을 더 갑니다. 이때부터 조금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왜 서쪽으로 자꾸 가는지 모르겠는데.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에 가는데, 이 왕은 대식을 지배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조금 지도를 크게 해볼까요? 요 위에는 보면 좀 쪼그라드는 이 초록색 비잔틴 제국이 조금 뭐 반세기만 올라가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라고 막 부르고 이랬었는데, 이제 뭐 동로마 제국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 서쪽은 이제 다 박살났을 때고요. 했을 때 동쪽에 노란색 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노란색 보이는데 야흐미드 보이고, 옆에 이제 색칠한 데제 가사니즈 보이는데, 얘네들이 아랍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랍 기독교의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우리로 치면은 차에 범퍼 있잖아요. 범퍼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자주 비관하게 드는 예로는 6.25 끝났을 때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남북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차 범퍼 같이 이렇게 부딪혀도 범퍼만 갈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가장 강한 사람 뭐였습니까? 로마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하고, 동쪽에서 가장 강한 나라 페르시아죠. 얘네들이 차 범퍼 같은 걸 만들었어요. 아랍 국가들로.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힘이 없죠. 그죠? 늘 이게 이 양쪽 나라가 몇백 년 동안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면 그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이제 뭐 돈 뜯기고 사람 뜯기고, 그죠? 군사 징발당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왔었을 때는 아랍 애들은 그냥 뭐 반야만인 뭐 이랬죠. 했는데 지금 그래서 대식을 지배했었다. 그래서 낙타나 키우고 이랬다. 근데 나중에는 반대로 됐다. 그래서 이제 대식 아랍 애들이 먹었죠. 지금 보면 아랍 애들 페르시아 없어졌잖아요. 그죠?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잘 썼어요. 보면. 그죠? 그때 뭐 이걸 뭐 다 써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 뭐 짐도 많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대부분 기억에 의존하고 했을 건데, 보면은, 그죠? 여기까지 잘 썼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예, 했고요. 페르시아 이것만 쓴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교육을 좋아한다. 그죠? 아라비아 상인 전에 페르시아 상인들 있었고요. 페르시아 상인들 앞에서 서구도 상인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장사를 잘했어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실크로드라고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또 그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동양과 서양, 특히 중국하고 이제 지중해 사이에 교역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물건은 실크가 아니고요. 도자기도 아니고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소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어에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뭐 제주도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뭐 영동어, 영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언 중에서 소고도라는 방언이 있었거든요. 그쪽 계통 사람들이 쓰던 동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은 이제 페르시아어 계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도보다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장사를 다 했던 거죠. 근데 육지망은 그 바다로도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배로 간다 했죠. 했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서해하고 남해는 이제 지중해하고, 지중해보다는 인도양이죠. 인도양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그 배, 그쪽을 늘 갔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와 미얀마가 보석 제일 많이 나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예,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중국 땅에도 가서, 중국에 광저우 있죠. 지금도 이제 홍콩 앞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비단도 사오고 면도 사오고 했다 그러고요. 다 좋냐면 그 살생을 좋아한다. 이게 살생을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이제 스님이잖아요. 스님은 이제 동물 죽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 동네에 또 무슬림 동네 가면 또 육식이거든요. 그죠? 육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또 지금도 논란이 많은데요. 할랄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은 이슬람에서는 이제 고기를 먹을 때 그냥 잡은 고기는 못 먹어요. 자연사인 것도 못 먹습니다. 뭐 절벽에 떨어져 죽었거나 뭐 늙어 죽었거나 병 걸려 죽었거나 이런 거 다 못 먹어요. 돼지고기만 못 먹는 게 아니고 뭐 양고기, 닭고기 다 소고기 전부 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로는 가장 동물에게 자비로운 방법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에 이제 명시가 되는 거죠. 꾸란에 이제 명시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동물의 머리를 이제 메카 방향으로 돌려주고요. 사람도 죽으면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서 이제 묻습니다. 근데 돌리고요. 그 다음에 경정맥을 한 번에 팡 잘라요. 목에 있는 거를. 피가 팡 터져 나오겠죠. 그럼 피를 다 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비롭고 자애로운 알라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아니면 알라 이름으로 그 비스밀라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거든요. 했었을 때 그게 동물에 대한 복지예요. 그 당시 개념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그 복날 개 잡듯이 막 이렇게 두드러 패서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이거나 이제 뭐 잔인하게 중국 요리 옛날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 막 반은 튀기고 반은 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생선 살아있는 채로. 일본 같은 데도 스시 같은 거 보면은 막 눈 껌뻑껌뻑하고 푸덕푸덕 하는데 막 생걸로 막 먹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먹지 말라는 이야기고 동물한테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먹는다.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천국에 가는 최대한의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력을 한 번에 치면 제일 빨리 죽으니까 그 당시로는 자기들이 아는 테크놀로지는 제일 빨리 죽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고통 없이 죽는다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어려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피를 쫙 빼고 그냥 그렇게 먹었거든요. 예, 할랄에 관해서는 이것만보다 뭐 한 학기 해도 모자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장면이 불교 스님들이 봤었을 때 고기도 안 먹는 사람들이 그죠? 동물들을 갑자기 이렇게 막 해놓고 막 뭐라지도 못 알아듣겠네 뭐라고 막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잡아서 죽이고 막 고기만 맨날 뜯어먹고 손으로 뜯어먹고 이러고 있으면 되게 잔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살생을 알지 못한다. 특히 그러면서도 이제 하늘을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하늘을 섬긴다. 그런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하늘에 있고, 얘네들도 하늘에 있는 걸 섬긴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불교의 법이죠. 불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이제 큰 동물들이 많다. 저 뒤에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좀 땡겨서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친구들 처음에 듣고 되게 웃었는데, 예. 불교 스님들이 불교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불교들이었죠. 고려시대 때는 다 그죠. 예. 근데 이슬람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불교하고 우리가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슬람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카페트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뭐 살라라고 하고도 시자드라고도 하거든요. 했는데 이 전용 공간에 카펫이 있을 건데 사람들이 늘 카펫이 있는 데만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할 때면 이렇게 1인용 카펫을 이렇게 깔아요. 1인용 카펫을 깔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중국은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그 신장 위구르 가면 거기는 중국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호텔에 이제 그 서랍을 열어보면요. 이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빼가지고 그걸 깔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절에다 보면 이렇게 하얀 박석 하나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보더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기들하고 기독교 너무 다르잖아요. 유대교도 다르고. 이게 너무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 하나는 아는 거죠. 여기도 이제 하늘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늘에 이제 알라가 있다고 믿거든요. 이 사람들도요. 근데 불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에피소드인데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그룹에. 정주영 회장이 이런 일화가, 정주영 회장은 너무 신화가 많으니까 이게 뭐 다 맞는지도 뭐 검증하긴 어려운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대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방송 나오거든요. 그때 길에 돌아다니면 두드려 맞았어요, 외국인도. 가게 무조건 문 닫아야 되고요. 밖에서 돌아다니면 안 됐으면 실내에 있어야 됐어요. 그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되게 진심인 나라죠. 그런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거든요. 그죠? 외국인도 막 주 팬다는 거 아니지만은 막 이렇게 탁탁 회초리를 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사막을 이제 가다가 그 사우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길에서 아스팔트에 내려가지고 길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단체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기다려 주겠죠. 아니면 막 투덜투덜하고 막 군지런될 건데 정주행 회장이 내려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되게 외교 문제까지는 몰라도 계약 망하거든요. 우리 뭐 성스러운 뭐 신앙을 뭘로 보냐? 니 뭐 개코도 모르는데 니가 이슬람이 뭔지 나냐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답이 걸작이었다 그러잖아요. 너 보니까 이제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다. 너희도 하느님 믿고 나도 하늘에 있는 신 믿는다. 우리도 하느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예. 그렇지만 똑같이 이제 하늘을 존경한다 이랬더니 그렇게 만족을 하면서 좋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사고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억지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1300년 전에 해초 스님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는 거죠. 스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랍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점령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거기죠.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열을 가서 산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제식국에 왔다. 이게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니샤푸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진짜로 갔느냐, 아니면 주로 듣기만 했느냐, 아니면은 근데 제가 이제 뭐 복잡한 이제 중국어 문법을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은 해초선인 글을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간 거는 갔다라고 나오고요. 어디 어디 행. 그래서 어디 어디 거쳐서 어디도 이렇게 딱 문장이 나와요. 이건 다 간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갔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기독교 있잖아요.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그 문구가 안 나와요. 며칠인지도 안 나오죠. 행자도 안 나오고 문법 구조 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같다라는 설이 저는 압도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쪽이고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맞다라고 이제 하고 뭐 거의 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19개 왕은 본국에 살지 않고 소불림국에 사는데 소불림을 얻기 위해서는 거처에 산다. 소불림이 뭐냐면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슬람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메카 메디나에서 튀어나왔죠. 그래서 메카 메디나가 원래는 수도였어요. 처음에. 특히 메디나가 수도였거든요. 메카는 이슬람이 종교의 본산이고요. 성지 순례를 가는 곳이고 알라의 전당이 있는 곳이고요. 무슬림들의 이제 수도는 메디나거든요. 400km 북쪽에 떨어져 있죠. 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본산이긴 한데, 예, 그 30년 무함마드가 죽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났죠. 예, 지나고 나서 그 내분이 벌어져 가지고 예, 세 명이 이제 칼 맞아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내전이 붙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리아에 있던 군사령관, 다마스커스에 있던 군사령관이 이겨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 전체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사실상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본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 그죠? 예, 총사령관 이기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자식들이 계속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사는 곳이 다르죠. 왕이 사는 곳은 다마스커스고요. 그죠? 무슬림들의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정치, 종교, 경제 여러 가지 중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사실은 이제 메카 메디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얘기했는데 상당히 이제 정확한 그 분석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살생을 저는 뭐 고기 먹고 뭐 하는 거죠. 그죠? 하늘을 섬긴다 똑같죠. 하지만 불교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릎 꿇고 절을 하는 법이 없다 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제 무릎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고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이제 꿇어 앉아서 절을 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불교는 다르잖아요. 불교는 이제 부처님한테도 기도할 때도 그러지만 임금님을 만나서도 꿇어 앉아서 절을 하죠. 예. 근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슬람은 꿇어 앉아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알라에게만 하는 거고요. 인간에겐 그러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러분들 어린애 머리 만지는 것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이슬람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모조리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죠. 그죠? 물론 문맥을 알고 봐야 정확한 거죠. 모르고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제 풀텍스트 가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도 지금 지도로 봐도 그렇겠지만 제일 핵심이거든요. 동서로마가 쪼개지고 나서요. 예, 근 1000년 가까이 서유럽은 동유럽, 그러니까 이 비잔틴 제국을 국력으로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진짜 알짜였고요. 유럽에서 동로마 제국 모든 면에서요. 알짜였고요. 서로마 제국, 옛 서로마 제국이죠. 나중에 다 쪼개져서 프랑크 왕국 됐다가 프랑스 쪼개지는데, 예, 독일 쪼개지는데, 여기는 한참 뒤에, 예, 국력이 이제 동쪽보다 세지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동쪽에 있는 세계들은 전부 다 로마라고 부르면 비잔틴 제국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은 이미 망했잖아요. 망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로마 제국을 먹은 애들이 프랑크 왕국이었잖아요. 예, 그죠? 게르만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유럽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쪽을 부를 때 항상 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프랑크 인들이라고 불렀고요. 프랑크 제국이라고. 로마의 후예라고 안 봤다라는 거죠. 로마의 후예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제 많이 봤었습니다. 적어도 이민족들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러시아의 짜르 있잖아요. 짜르도 이제 로마의 이제 후예를 주장할 때는 동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 자기가 이제 로마의 후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들은 터키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터키인 왕이 그때는 자기가 로마의 후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후예는 많죠. 뭐 세계에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했을 때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정말 강했거든요. 여기는 군사도 강했고요. 특히 해군이 강했습니다. 해군도 강했고요. 화염방사기 이런 거 잘 만들고 뭐 이래서 해군도 강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죠. 서로마 제국은 이미 망한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늘 왕조가 바뀌는데 여기는 그 이후로도 1000년을 갑니다. 예. 독립국으로 1000년 가는 나라 잘 없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강대국으로 1000년 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로마의 후예로 받아가지고 1000년을 더 가기 때문에 엄청난 나라죠. 로마가 망할 때 여기가 수도였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로만도 1100년 이상이 갔기 때문에 굉장한 나라인데 그래서 진짜로 아랍 친구들이 여기를 몇 차례 침범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위도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못 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이라든지 왔는데 어쨌든 여기는 한 번도 못 이겼죠. 그죠? 이쪽에 서쪽은 다 망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하고 이쪽에는 지금 다 망하고 이쪽에도 게르만족 이 위쪽에 다 망했죠. 다 망했는데 여기도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지 않아요? 네, 지금 여행 가도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옵니다. 이 일대에 해당하죠. 지금 이 일대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이 동네인데요. 그래서 이제 안국, 조국, 사국, 성나국, 미국, 강국, 예, 여섯 개. 예. 그때 이제 이거를 뭐랄까요? 9개국으로 이제 중국사에서 하는 게 있고, 5개국으로 하는 게 있고, 6개국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이초스님은 일단 이름을 준 건 6개를 줬죠, 여기 보면요. 그래서, 예, 여기서 보면은 안국,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반반인데요. 여러분들 뭐, 안씨, 당씨, 석씨, 이런 데가 이제 다 여기서 왔다라는 설이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타슈켄트, 우즈벡의 타슈켄트가 이제 원래 돌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석씨가 왔다. 뭐, 강씨, 안씨, 이쪽이 다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옛날에 큰 도시가 나라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씨는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다 생겼잖아요. 뭐 70%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했었을 때 이런 나라들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에 완충지대에 있었죠. 물론 이 나라들은 지금 다 무슬림이 되었죠. 그리고 해촌 스님이 다녀가시고 20년 지나서 이제 아랍 친구들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당나라에 있는 고선지 장군, 그죠? 고구려 유민이죠. 고려 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일제시대 때 뭐 한국 장수라고 할까요? 한국인 출신 장수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식의 이게 당나라한테 고구려가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 후손이 중국의 장수로 이제 복무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하고 전쟁할 때 이제 아랍편에 붙었다가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지죠. 당나라가 지고 나서부터 여기가 이제 중국과 이슬람의 경계가 됩니다. 예.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미 대식의 관할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중국이 한번 먹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고선지가 다시 먹었다가 다시 이제 고선지가 마지막에는 패하거든요. 여기서 뒤통수 쳐가지고 패하는데 어쨌든 패하면서 다시 되죠. 여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계속 뭐 거의 대부분 뭐 티무르나 이제 아주 특수한 시기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는 산맥이 많고 위성 사진 보면은 막 빡빡하거든요. 여기는 산이 많고 계곡이 갈라져 있고 중간중간에 사막도 많이 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잘 버는데 그죠? 돈은 잘 버는데 이제 한 나라로 이제 크게 스스로 이제 생존하기 좀 어렵죠. 특히 이제 농지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강국 하나에만 이제 절이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나라들은 뭐겠습니까? 이미 불교를 떠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강국 자체도 스님 한 명 남았다 이랬죠. 실제로 뭐 한 명 남았는지는 뭐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불교 다 까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그죠? 이러고 나서 20년 뒤에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거든요. 751년에 이제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 여섯 나라는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 무슬림들은 아니지만은 대식에 관할했지만 대식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불교는 그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서아시아에서 출발했던 이론론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이제 조로아스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그림자로 나오는 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악을 멸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통일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비슷하죠. 이원론적 일신론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 뿌리가 있지만 하나의 신이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종교는 무슬림들이 이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불교는 신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힌두교는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대우하는 게 다르죠. 나중에 이제 한번 이야기할 거면 제가 인도 편이 있거든요. 아크바르나면 이제 8번째 시간에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힌두교를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건 이제 힌두교가 좀 다르죠.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고요. 풍속이 고약해서 어머니와 자녀를 아내로 삼는 것들도 있다. 뭐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이제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이제 연결되는 그쪽에 뭐 차마고도하고 이런 동네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여자 한 명이랑 남자 특히 형제 두 명이 이제 결혼한 그런 풍습이 있는 동네가 아직까지도 조금 있죠. 그래서 보면은 보통 보면은 남편 원은 밖으로 이제 멀리 이제 자급자족이 안 되다 보니까 멀리 이제 뭐 차를 팔든지 말을 팔든지 뭘 팔든지 팔러 가고요.
이제 뭐 말 팔러 가는 데가 이제 드라마로는 잘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안 나는 뭐 공식이나 차 같은 건 비타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뭐 곡물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오죠. 그래서 근데 가면 몇 달씩 걸리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오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남편 투는 이제 부인이랑 같이 이제 농사를 짓거나 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이슬람하고는 반대되는 경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곡에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몇 명, 부양 능력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땅이 이만하다고 쳐도 산에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은 뭐 동굴 몇 개, 그 다음에 조그만 계곡 몇 개인데 거기 인구가 늘어나 버리면 다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남자가 100명에서 1000명에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자가 한 명이면 한 명만 임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남자가 한 명이든 100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자가 100명이면 100명까지 임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편 원이 이제 나갔다 못 들어오면은 남편 역할을 안에서 못 하고 있고 또 그죠? 아내만 있으면 또 다 죽거든요, 가족이. 그랬을 때 역할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한 명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중간에 못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배 타러 나가는 섬나라 사람들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도 지키고 그다음에 가정도 지키고 그다음에 인구 제한도 하고 이런 식의 뭐 자연스럽게 발생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불교 스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는가 생각한 건데 그죠? 그런 것까지 뭐 문화인력적으로 몇조 스님이 들어갈 그건 아니고요. 오로지 이제 스님의 기준에서는 불교를 아느냐 그리고 불교를 얼마나 숭상하냐가 종교적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여기도 근데 이야기는 나오죠. 그래서 집안 살림이 파탄되는 이거 하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또 나중에 재산 가를 때도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공동으로 해버리면은 그죠? 재산을 가를 때 싸울 일도 없고 기여분에 대해서 싸울 일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조라스터교. 예, 조라스터가 참 재밌는 거 많은데 나중에 뭐 지리가 나오면 하더라고. 오늘 좀 지리를 좀 많이 받고 싶어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가나가 나오죠. 페르가나는 이제 음, 말이 유명한 곳인데 예, 여기서는 이제 왕이 둘이 있다 해서 아무다리아 강 그죠? 아무다리아 강은 이제 이 일대에서 제일 큰 강, 예, 시르다리아고 아무다리아 강이라고 이제 큰 강이 있고 그 두 강 사이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한 데인데 여기도 이제 이미 대식에게 꿇었다라는 거죠. 충성 맹세는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강보다 아무다리아 강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나뉘어서 지금도 뭐 아무다리아 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시르다리아 강이 있고 그보다 더 북쪽에 아무다리아 강이 있고 이 두 강은 어디서 끝나는지 했었을 때 지금 아랄해라는 바다에서 끝납니다. 끝나고 그럼 이 아랄해에서 끝나는 강이 두 강이 쭉 있거든 동쪽에서 오거든요. 그럼 항상 거기는 이제 그 강 북쪽하고 그 강과 양강 사이하고 강의 남쪽하고는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가 들어갈 때가 많았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런데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보다 남쪽에는 예, 이미 대식이 이제 들어가 있고 아랍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강보다 북쪽에는 돌고린들이 있는데 예, 투르크인들이죠. 그죠? 예, 거란인들이죠. 그래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 불교도는 아니고 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불교를 믿냐 안 믿느냐.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허탈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기서부터는 그죠. 스님 불교를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소승해법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비록 대식이 관할하에 있지만은 그죠? 외국의 나라라 부르지만 중국 한계와 비슷하다. 뭐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그 중국에서 제일 큰 자치 행정구가 뭐냐면요. 신장 위구르 주잖아요. 거기는 우리나라의 16배만 합니다. 예. 중국 우리나라 100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7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신장 위구르 주거든요. 그 우리나라 16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16개가 중국의 큰 한 주만 한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예, 뭐 이거는 뭐 이 사람 입장이고요. 예, 어쨌든 근데 이렇게 크면은
신장 위구르 사람 몇 명 안 살거든요. 다 안에 사막이고 그래요. 다 산맥이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습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중국이 나오는 그 중국 가기 전 단계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는 불법을 알지 못하며 고기를 먹을 것을 합니다. 그렇겠죠. 투르크족들 그렇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초원 다니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죠? 세계에서 제일 채소 안 먹는 고기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이제 몽골이잖아요. 그죠? 예. 예, 원래 동고하고 몽골은 이제 같은 계통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몽골은 전통적으로 물고기도 안 먹어요. 원래는 물고기는 제일 뭐 낮은 식재료로 이제 쓰고 이랬었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겠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고기 뭐 다 비타민도 고기 젖에서 다 빼고 뭐 이런 애들이라 보니까 그냥 뭐 고기만 먹는데 그럼 살생을 하겠죠. 그럼 뭐 고기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먹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고요. 그리고 나는 것도 보면은 참 예, 먹을 게 많이 나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 그다음부터 이제 다 이제 스님의 이야기만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스님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중국으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터카라에서 이제 와칸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와칸 해랑이라 그러거든요. 세계에서 이제 인류사에서 항상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어떤 터널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건 영국이 이제 이렇게 자르긴 한 건데 이렇게 삐죽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냥 사막이 이상하게 이렇게 삐죽하게 만들 리는 없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삐죽하게 만들어 놨겠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되게 유명한 회랑이에요. 코리도라고 하죠. 이제 복도인데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중국 사신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중국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중국이 이제 인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러시아 쪽 키르기스탄이죠. 위에 키르기스탄하고 이렇게 이제 쭉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여기 조금 요만큼. 그냥 왜냐면 이 와카네랑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 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중국 사신을 만났다. 뭔 말입니까? 중국 정부에서 사신을 일로 파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 뭐 힘센 사람이 있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배를 하든 아니면은 뭐 대식에서 지배를 하든 지배를 하겠죠. 했는데 그래서 매년 비단 돈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제가 일본 사람하고도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 너희는 안 됐다. 맨날 저희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여진족이나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와서 맨날 힘들지 않았냐 이러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너희는 그쪽 사람들이 잘 안 쳐들어오지만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돈을 벌려면 힘들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싸울 때 아니면은 교류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안 쳐들어오면은 그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통행세를 걷고 돈을 버는 거죠. 3,000피를 낼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돈을 내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이제 여기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돈이 잘 벌어요. 돈은 잘 버는데 요지에 있으니까 대신에 누구나 이걸 차지하고 휘두르려고 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스님들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그죠? 외대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죠? 있지만 돈 제대로 내고 세금 내고 대신에 이제 종교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프간이 이제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 탈레반이 들어왔었을 때 여기서 테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세계에서 제일 긴장한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었거든요. 왜 이 계곡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통제를 안 받고 여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신장 위구르가 있잖아요. 신장 위구르는 참 애매한 동네입니다. 예, 뒤에 정리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네, 그렇죠. 신장 위구르는 저도 몇 번 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국에는 이제 세 종류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얘기할게요.
2010년에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 보면은 중국에 이제 56개, 55개 소수민족이 있죠. 한족까지 56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빨간색 보이죠? 이게 다 무슬림들이거든. 55개 중에서 10개가 이슬람이에요. 물론 이제 인구수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눈에 튀는 게 딱 두 개가 있죠. 천만, 천만.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족이나 아니 외국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3천만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통계는 애매한데 뭐 무슬림 3천만이라는 통계도 있고 5천만이라는 통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한족 중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중국에는 많잖아요. 그리고 무슬림들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천만 이상 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3천에서 보통 뭐 5천만까지도 많이 보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오리지널 토종으로서 이제 무슬림 종족들이 이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만 이상 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후이족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저도 많이 만나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슬림인데 중국식으로 풍속도 많이 달아갔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뭐랄까요. 중국 정부하고 그래도 비교적 협조적이고, 중국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입니다. 비교적이요. 그리고 얘네들을 통해서, 어, 여기 이제 위구르 보이시죠? 이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내전을 일으키기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옛날에 손도 잡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하고 싸웠어요, 많이.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뭐 사람이 막 죽어나가게 싸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이 이래 생겼어요. 예. 터키 사람이거든요, 생긴 게.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아예. 말도 전혀 다르고, 아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동투르키스탄이라고 해서 투르크 터키잖아요. 그래서 터키 땅에서 제일 동쪽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터키계 혈통이니까 우리는 독립된 세상에서 제일 동쪽의 터키인들만의 땅을 만들겠다고 해서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동투르키스탄을 만들려고 깃발도 만들고요. 독립운동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기 있는 스탄들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스탄들. 여기서 하나 빼고 다 터키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타지키스탄은 이제 이란계고 아프가니스탄은 좀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개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이 네 개는 터키계거든요. 그럼 이 동쪽에 여기에다가 여기죠 여기에다가 동투르키스탄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터키하고 이제 막 지원을 해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중국에서 되게 좀 힘든 거죠. 독립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원래 민족도 다르고 이제 여기는 정체성도 되게 그 터키적인 이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중국적인 문화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막 개조 캠프도 가고 뭐 그죠 뭐 예, 약간 뭐랄까요? 뭐 강제로 돼지고기도 먹이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술 먹이고 뭐 수염 다 자르고 뭐 네, 뭐 아주 극단적인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경우에는 뭐 갔다 오니까 자기 마누라가 뭐 간종하고 결혼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상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슬림 사회에서 특히 투르크 쪽 계통 사회에서 중국 정부에 불만이 많았었어요. 했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탈레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슬람 그죠? 하다 보니까 이 와칸 회랑을 통해서 중국에 테러를 많이 일으킬 거라는 이런 가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긴장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는 하잖아요. 이게 다 다른데요. IS 같은 경우에는 IS 있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지방을 주로 중심으로 했고 탈레반은 미국을 주로 때리려고 했었으면은 탈레반은 알카에다 기능, 그거는 이제 미국을 주로 때리려고 했으면은 탈레반은 주로 아프간 내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프간은 중국 없으면 지금 당장 탈레반은 중국 없으면 당장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를 통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열혈 전사들 있잖아요. 지방에서 막.
중앙정부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국 가서 막 분노에 차서 막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중국 정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약간 이 단원에서 그럼 이걸 같이 이제 보고만 말 것인가 했었을 때, 교훈으로 이제 생각하려고 했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예.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앞에 제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앞에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했을 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앞에 유대교, 기독교를 오히려 제일 많이 존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는 기독교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사기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인정을 안 하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유대교를 존중은 하는데 하지만 너희는 이제 새로운 약속이죠. 신약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냈는데 그걸 안 따른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슬람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지저스가 완성을 했는데 또 뭐 또 내렸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슬람은 유대교도 인정을 하되 새로운 신약이 왔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생각하는 거고요. 신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있으면은 저희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기독교도 지저스가 한 게 다 맞다. 근데 일부 지저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지저스의 메시지를 좀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감은 가깝습니다. 근데 불교는 다르다고 했죠. 불교는 하나님 메시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는 정도에서 좀 달라요. 꾸란에도 일단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탈레반 같은 거 보면 이 불교 유적을 갖다 탈레반이 이 불교 유적 그 바미안 세계에서 제일 큰 석불을 유네스코 등록되는 걸 부쉈을 때 사람들이 무슬림 미친놈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광신도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탈레반 집권하기 전까지 이거는 1000년 이상 같이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그죠? 앞에서 기도를 했을 정도로 보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레반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아직까지도 이 불교 유적은 그대로 보존돼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ISIS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그 메소포타미아 막 부수고 모수르에 있는 거 부수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부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부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부 광신도들이 부쉈다라는 거죠. 인도에 가면은 실제로 많이 부수긴 했습니다. 제가 카주라호 이런 데 갔었어요. 그럼 유적 전체 3분의 1을 다 부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 갓 개종해가지고 뭐 천도 모르고 이제 와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이 탈레반처럼 탈레반은 집권했을 때 정당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정당성을 이런 걸로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타 종교 배척으로. IS도 마찬가지잖아요. ISIS도 그랬죠. 걔네들은 아무 정당성 이제 해외에서 무슬림 인정을 안 했어요. 대부분 무슬림들이. 저딴 식으로 사람 막 불에 태워 죽이고 하는데 저게 무슨 무슬림이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 정당성을 이상한 데로 표출하기 위해서 극단성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다 이상해 보인다는 거. 이걸 왜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그 똑같은 친구예요. 아까 그 불교하고 이슬람하고 절 비슷하다고 했던 그 친구인데 우리나라 절에 갔는데 이걸 잔뜩 보더니 야 너희들 다 히틀러 따르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모든 게 공포스럽고요. 모든 게 다 이상해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 장면만 보면은 무슬림들은 불교에 대해서 다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 오기 전까지는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탈레반이 없었으면 지금도 멀쩡했을 거고요. 그죠? 이것도 예, 위구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구르가 이제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많이 해가지고 많이 까였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면은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얘네들만 잘 포섭해서 중국화를 시키면은 그죠? 얘네들은 터키인이면서 무슬림이면서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죠. 잘 알아야 가능해요. 잘 모르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 사람들을 봤었을 때 불교와 이슬람은 전혀 삼각처럼 보이고요. 모든 게 안 맞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살생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한다.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저기서도 사실 아까 정주영 회장님 말한 것처럼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동네인데 근데 거기는 채소 먹으러 살 수 없잖아요. 농사 짓는 데가 아니거든요. 유목하는 데예요. 고기밖에 먹을 게 없어요, 사실은. 채소는 밖에 수입해서 가끔씩 먹는 동네였거든요. 나름대로는 가장 자비로운 방법으로 고기를 섭취를 한 거지, 살생하는 걸 좋아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눈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예,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뭐, 무슬림들이 만약에 반대로 이제 그 불교도 국가였던 뭐 불국토였던 뭐 예를 들어 신라나 아니면 고기를 아예 못 먹게 했던 일본으로 갖다 치면은 얘네들은 풀만 먹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건 이유가 다른 거. 고기를 안 먹어도 살 수 있었잖아요, 일본은. 생선도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나잖아요, 쌀도 많이 나고. 근데 여기는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은 세상이 그렇게 대립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이 네 가지는 예, 일단 질의응답 받고 질의응답이 시간이 여러분이 질의응답이 없으면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 해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일단은 부록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질의응답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초 스님하고 현장 법사하고 어떤 여정 지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장 법사는 육로 마네톤을 갔고 해초 스님은 이제 해양으로 갔다가 육로 돌아왔는데,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짐이 많으면 사실 바다로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 어째서 두 분 다 돌아가실 때 육로로 이렇게 가셨는지가 되게 음,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제일 할 수 있는 걸로 간 거죠. 최선의 방법으로. 예, 저도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다로 갔을 때는 또 난파할 확률도 있고요. 이제 바닷길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항구가 부서지거나 이제 전염병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는 길에 있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이 안 맞았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로는 그리고 띄엄띄엄 있잖아요. 정보가 더 없을 때도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좀 다른데요. 그 대량 짐을 옮기기에는 당연히 바다가 편하고 또 고속도로잖아요.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사막에 갔을 때 길을 잃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제자리에는 있거든요. 그냥 해드는 방향 보고 가면 돼요. 그죠? 근데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배가 지 맘대로 가요. 그 사막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뭐 부서지거나 이럴 리는 없는데 배는 잘못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다 부서지거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위험성도 그만큼 많았었습니다. 뒤로 가면은 이제 배에 좀 나았는데 옛날에는 거의 다 연안으로 갔거든요. 연안으로 가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 중간중간에 또 다른 위험이 있었어요. 물론 육로도 엄청나게 어렵죠. 육로도 보면은 해조 선생님도 그러거든요. 뭐 구덩이를 파요. 춥거든요. 만년설이 있잖아요.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서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얼어 죽어요. 근데 구덩이를 파고 나면 다음날 보면 옆에 다 얼어 죽어 있고 이렇거든요. 뜨거워요. 막 60도 이렇거든요. 화염산. 그죠? 손오공이 화염산했던 거기 지나가거든요. 저 두 번 가봤거든요. 보면 뭐 컬러풀하죠. 거기를 저걸 들고 가면 그죠? 예. 근데 뭐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죽거나 못 돌아왔어요. 예. 또 할랄 말씀하셨는데 그 이슬람 같은 경우 물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하나요? 아, 예. 물고기는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요. 먹을 그 학파에 따라서 예,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비늘이 없거나 유대교에서 원래 그렇거든요. 유대교에서 이제 비늘이 없는 그 생선들은 먹지 말라고 돼 있고요. 이슬람도 이제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많죠. 했었을 때 비늘이 있는 걸 비늘이 없는 거를 안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더 엄격한 쪽이 있고요.
좀 덜 엄격한 쪽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에서 85%는 순위파인데 거기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제일 큰 게 하나피파라고 있어요. 터키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인도 일부하고 근데 되게 막 유럽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특히나 비늘 없는 생선을 더 안 먹는 편이고요. 네, 비늘 없는 해산물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자유로운 학파들도 있고요. 나머지 파들은 조금 더 자유롭고. 근데 이제 비늘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했었을 때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문어 이런 건 비늘이 없잖아요. 새우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또 하나가 있으면은 또 예를 들면 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비늘이 없잖아요. 그럼 안 먹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고등어다. 그럼 비늘이 되게 얇잖아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걸 또 잘 안 먹는 동네도 있고요. 잘 먹는 동네도 있고. 모로코 같은 경우 좀 특이했었어요. 제가 모로코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캠프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는, 이제 통역을 했었죠. 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이카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고동을 주고 화를 확 내더라고요. 야, 다른 동네는 안 그러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모로코에서 배가 들어오면은 한국에서 고동부터 다 버린대요. 그러면 거지들이 고동을 주워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생선을 파는 거죠. 저물은 또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 그, 질문 있는데. 선생님, 예. 아니, 먼저 하시죠. 아까 어떤 분이 먼저 질문하시는 것 같던데. 예. 제가 앞서 질문하신 분에 조금 연장 하나로 하면, 이 육식에 대한 부분이, 그 아까 뭐 해초 스님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랑 이제 이슬람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이제 뭐 확실히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제 겉에서 보는 해석본으로 이렇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슬람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육식에 대한 금기 사항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경전에 나온 육식에 대한 어떤 금지 조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되게 발전을 하면서 육식을 음. 대체하는 무슨 가공육이나 다른 제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것을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 육식의 좀 변천에 대한 과정이 조금 지금 궁금했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할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 가가지고 아예 막 수업도 많이 하고요. 논문도 쓰고 동영상도 찍고 했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은 뭐 링크라든지 몇 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할랄 같은 경우에는 꾸란에도 이제 여러 차례 나오고요. 마지막 고별 연살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알라에게 이제 마지막 계시가 오거든요. 거기에도 나올 정도로 할랄에 관한 것은 뭐 자세히 나옵니다. 꽤. 꾸란에도 자세히 나오고요. 하디스도 자세히 나옵니다. 했었을 때, 일단은 할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할랄은 허용된 것이고요. 하람 들어보셨어요? 하람은 오염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할랄과 하람 사이가 있어요. 오염되지도 않았지만 허용된 건 그 중간에 마슈부라고 또 중간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람은 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염된 거거든요. 예, 오염된 것은 돼지고기가 대표적이죠. 술도 대표적이죠. 예, 그 다음에 이슬람식으로 도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뭐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도요. 돼지고기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맹금류도 안 되고요. 송곳니가 있는 육식 동물도 안 되고 안 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양이 이런 거 육식 동물이잖아요. 못 먹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할랄 반대로 하람이라고 했죠. 하람에는요. 그 할랄 시장, 이슬람 할랄 시장 갖고 저도 막 레포트도 많이 쓰고 했는데 제일 큰 건 금융입니다. 이슬람에서 허용된 금융이 있고 안 되는 금융이 있고 중간 지대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 금융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하고 화장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에 돼지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같은 거 의료품 있잖아요. 젤라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의료도 있어요. 돼지 가죽으로 된 거 이런 거 못 입죠. 돼지 가죽 소파 이런 거 못 쓰죠. 그리고 할랄 여행도 있고요. 뭐 포르노 이런 극장 가고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할랄 구글도 있고 뭐 할랄 많아요.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렇게 있고요. 할랄 콘텐츠도 있고. 근데 하람에서도 예를 들면은 나쁜 생각 이런 것도 하람이에요, 사실은. 나쁜 행동 이런 것도 다 하람인 거예요. 철학 체계입니다. 철학 체계. 그 안에 세부 지침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많이 와닿는 게 음식이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돼지고기는 안 먹었는데 옆에 사람이 돼지고기를 만진 그 손으로 여러분의 닭고기를 만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닭고기를 먹었지만 이건 오염됐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이슬람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사막에 놀러 갔다가 친구들이랑 돼지고기로 된 음식을 이제 만들 때 그때는 어릴 때였거든요. 20대 초반에 뭐 모르니까 거기 있는 이제 아랍 그 무슬림의 밥그릇을 가지고 좀 구웠거든요. 다 버리더라고요. 왜냐면 돼지에 의해서 한번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 냄새 맡으면서 역하다고 구역질하는 사람도 봤고요. 또 근데 이슬람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유연함이 제일 중요하댔죠. 이슬람이 확장되는 것은 가장 1400년 동안 커지는 제일 큰 건 유연함이거든요. 그 유연함의 핵심은 뭐냐? 필요는 규제에 우선하거든요. 필요하면 해야 돼요. 돼지고기 밖에 먹을 게 없으면 먹어도 돼요. 죄가 아닙니다. 즐겁게 먹어도 돼요.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그죠? 술이 들어있는 것밖에 먹을 게 없으면 목말라 죽으면 술 먹어도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예를 들면 젤라틴이 들어간 약, 먹어도 돼요. 다른 약이 없으면. 백신에 돼지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면 백신 이거밖에 이거 맞으면 안 맞으면 죽어야 된다고 맞아요. 괜찮아요. 대신에 가급적이면 빨리 할랄식으로 제품을 만들죠. 코팅을 젤라틴이 아닌 식물성으로 만들든지 인공으로 만들고요. 예, 그것도 뭐 백신도 가급적이면 그 성분 대신 대체 성분이 있으면 만들죠. 그러면 그걸로 하면 돈을 벌죠. 왜냐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9억 명이나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했었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공육, 배양육 이런 쪽으로 보면은 그쪽은 또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철학 체계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사상가들이 있고 각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할랄이다, 어디까지가 하람이다. 예,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물론 주류는 있죠. 주류는 굉장히 유연한 편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빡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각자의 이제 논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예,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일단 이것밖에 안 된다면 이제 많이 하겠죠. 근데 대체제가 있으면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슬림들이라고 해서 뭐 다 무조건 할랄 먹는 제 친구들 중에서 뭐 술 먹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가슴에는 무슬림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지옥에 가서 나중에 벌을 받더라도 그거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진 않거든요. 죄값은 치릅니다. 근데 그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걸로 지옥에 가서 이제 영원히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걸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 왔었을 때 20년 전에는 이걸 할랄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고기는 먹어야죠. 했었을 때는 그냥 비스밀라 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근데 할랄 고기를 줄 수 있으면 고마워하겠죠. 지금 할랄 고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달라고요. 내 돈을 더 보태서라도 달라고 하겠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선생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받을게요. 예. 예, 예, 예.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네. 저는 뭐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거. 아까 그 신강이 우리나라의 16배고 중국이 100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 크기가. 예. 예. 이게 우리나라 그 남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북한을 다 예, 합친 건가요? 남한입니다. 남한 남한, 예. 기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다 되는 바람에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문자로 좀 남겨주시고요. 예, 문자나 아니면 다른 걸로 남겨주시면은 아니면 여기 방에서 남아 계시면 됩니다. 방에 남아 계시면은
제가 최대한 잘 해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수업은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제 좀 무대를 옮겨서 이때까지는 계속 그죠. 그죠. 지구 유라시아에서 가운데 쪽에 있는 동네들 예, 한정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예, 종교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역사도 거의 이 동네에 거의 한정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대를 활짝 펼쳐가지고 이 동쪽으로는 끝까지 갔죠. 유라시아에서 동쪽 끝까지 가서 우리나라 제일 동쪽 끝이잖아요. 해서 이제 왔고요. 동에서 서로 간 이야기를 했죠. 해초 스님이 동에서 서로 갔잖아요. 다음 시간에서 이제 서에서 동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서도 이제 이 지역에서 세상에 가장 그 당시에 자기가 아는 동쪽 끝이죠.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마수우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듣보잡이 아니고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예, 그 사람이 나름 우리나라에게 아담부터 노아 쭉 해서 그죠? 예, 예, 쭉 해서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오는지에 관해서 계보도 만들었고, 예, 그것을 만들게 된 이유도 있겠죠. 이게 우리한테 주는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좀 곁들여서 우리나라하고 이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응답을 좀 더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도 아쉽고, 그 다음에 레바논하고 이제 이 사태는 또 따로 한번 또 이야기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